자, 이 다음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놈이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항등식도 배워야 되고 방정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다시 한 번만 그냥 필기하기 좋게 잠깐 얘기를 하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얘가 항등식입니다. 자, 근데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x의 값에 따라 3이 될 수도 있고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놈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성립하는 x들을 싸그리 다 모아서 그놈들을 이름을 붙였어. 근 또는 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 문제는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어. 항등식의 해를 구하라라는 문제의 답은 뭐다? 모든 실수다.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x에 어떤 걸 대입해도 된다. 그러면 방정식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방정식은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항등식에 대해서는 뭐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냐면 해를 구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얘는 미정계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미정계수가 뭔지 그러니까 잘 알고 있나요? 미정계수가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문제를 풀 건데 자, ax 더하기 b가 x 더하기 3입니다 라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얘가 지금 항등식이래. 그럼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 a는 뭐고? 1이면 되고 이 b는 뭐면 돼? 3이면 된다. 이 a하고 b를 미정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x의 계수, 상수항,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풀이가 이 문제를 살짝 위로 올리고 1번 풀이가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2번 풀이가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계수비교법은 뭐냐면 좀 전에 여기 봤다시피 좌우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선 x의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a는 1이며 b는 3이다. 이게 계수비교법이에요. 자,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얘는 항등식이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x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래서 x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식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내가 모르는 문자는 몇 개죠? 2개죠.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그래서 2개를 대입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대입하는 건 변태처럼 막 9999 이런 거 대입하지 마시고 편한 거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보면 b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식이 되는 거고요. x에 1을 대입해보시면 a 더하기 b는 4인데 b가 3이니까 a는 1이다. 얘가 수치대입법입니다. 따라올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계수비교법이 쉬워요? 수치대입법이 쉬워요? 계수비교가 쉽죠. 근데 어떤 문제는 수치대입법이 쉽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이 단원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항상 둘 다 풀 수 있어야 돼. 항상. 왜? 항상 둘 다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더 쉬운 쪽으로 가는 게 핵심인 거야. 선생님 어떻게 구별해요? 문제 많이 풀면서 구별할 수가 없겠어요. 이해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계수비교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봐봐. ax 더하기 b가 0이다. 얘가 항등식이래. 그러면 a는 뭐라는 얘기일까? b는 뭐라는 얘기일까? a는 뭐라는 얘기일까? 0. b는 뭐라는 얘기일까? 0.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a는 0, b는 0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오니까 그 원리는 이런 원리까지 기억해야지 안 까먹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abc는 뭐라는 얘기예요? 0, 0,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기초적인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림차순 정리. 양쪽을 다 몰아버려서. 이해될까요? 그래서 계수비교법의 핵심 풀이는 얘는 내림차순 정리를 그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게 핵심 풀이가 되는 겁니다. 요놈의 답은 A는 0, B는 0, C는 0이 되고요. 요놈의 답은 A는 0,
의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 수치 대입해가지고 해도 물론 되지만 개수 비교가 쉽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고 수치는 수치를 대입해서 구하는 게 수치 대입법이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봐봐. 좀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식이 항등식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항등식이라는 표현 자체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돌려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표현을 딱 보고 아, 이 문제는 항등식 문제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대놓고 항등식이라고 줄 수도 있는데 항등식이라는 말 자체를 교묘하게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다면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두 번째 x에 대한 항등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든 x에 성립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얘를 마찬가지로 아, 항등식이구나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풀이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자, 세 번째 x값에 관계없이 맞장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럼 x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모든 x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것도 항등식의 표현이고 풀이는 똑같이 흘러간다. 네 번째 임의 x에 대해 이것도 항등식의 표현이다. 임의라는 말 여러분들 쓸 리는 없죠, 많이. 근데 영어 단어 외우다 보면 임의라는 단어 본 적 있어요? 어느 단어에서? 요즘 그렇게 안 쓰나? 선생님이 옛날 영어 단어 외울 때 랜덤 옆에 무작위의, 임의의 이렇게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요즘도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세대 차이가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선생님은 임의라는 말을 사실은 랜덤에서 먼저 배웠거든. 그러니까 무작위의라는 말이야. 무작위의라는 말이 뭐냐면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임의는 랜덤입니다. 따라오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오케이 항등식의 문제구나라고 파악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항등식의 문제를 파악하면은 개수비교법으로 풀까 수치대입법으로 풀까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 다르니 그거를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보셨나요? 그러니까 항등식 끝이에요. 정리됐죠? 자, 그럼 80번 해봅니다. 하신 분은 84번도 해보세요. 자, 두 문제 그냥 칠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답을 막 열심히 낸다라기보다는 자, 80번 문제 보니까 x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놓고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이씨를 구하라 그 말 자체가 아, 미정계수를 구해달라라는 그냥 문제인 거야. 단원을 얘기하면. 그럼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개수비교랑 수치 대입이 있다. 개수를 비교할지 수치를 대입할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치를 대입하려면 몇 개를 대입해야 될까? 3개 정답. 왜? 문자가 A, B, C니까 3개를 구하려면 식이 3개 필요하니까. 식 3개, 뭐 0, 1, 2 선생님이라면 0, 1, 2 대입한다. 여러분들은 뭐 9999 대입도 안 말려요? 안 말리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수치를 대입할 거라면 0하고 1하고 1을 대입해서 연립을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개수를 비교한다. 자, 그럼 개수 비교해보면 ax제곱 나오고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나오고요. 마지막 상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좌변하고 완벽히 똑같아야 되니까 a는 2, 이놈은 마이너스 1, 이놈은 3. 그래서 연립해 주시면 답이 됩니다. 이게 개수 비교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 바로 갑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보니까 모든 x에 성립한데 놓치면 안 돼. 혼전식이란 얘기. 개수 비교하려 수치 대입할래. 수치. 그럼 뭐랑 뭐 대입할래? 0이랑 마이너스 3. 선생님이라면. 근데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개수를 비교하다 수치를 대입하다 큰 차이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해될까요? 하지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한 가지로 풀 수밖에 없게끔 나와요. 나머지가 너무 더러우니까. 개념 따라왔니? 이제 이 개념을 바탕하에 문제를 쭈르륵 풀어보는 건데, 자, 85번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개념만 따라오면 정확히 따라오면 어렵지 않아서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문제 보니까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은 기본을 안 한 거거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보면 안 돼. k로 내림점을 정리해야 돼. 따라오니? 그래서 핵심부터 기억하세요. k로 내림점을 정리하니까 k로 묶어버리면 x-2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지 모든 k에 성립하는 식이 완성이 된다. 헷갈리면 여기가 0 곱하기 k 더하기 0 이렇게 있다라고 받아들여줘야 된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요거랑 요걸 연립하는 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어렵지 않지? 이제 조금 하나의 유형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거는 필기하면서 따라오길 바랍니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저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n차식이라고 나오면 그 n차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1차식 이렇게 쓰죠. 2차식 이렇게 쓰죠. 3차식 이렇게 똑같이 쓰죠. n차식은 어떻게 쓰냐면요. n차식은 an x의 n제곱 a의 n-1 x의 n-1제곱 a의 n-2 x의 n-2제곱 a의 x 더하기 a0 일반적으로 그냥 저렇게 n차식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보니까 무슨 경험이 있냐면 이거 나오는 순간 선생님 저거 어려운 문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어려운 문제인 게 아니라 저거 그냥 n차식을 표현했다라고 그냥 쉽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n차식이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뭐 대충 6제곱이라고 한번 나왔다고 얘기해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사실 몇 차식이지? 12차식입니다. 그럼 실제 얘를 전개하면 이제 여기는 2죠? 여기는 그냥 n차식의 표현 저거 어려워하지 말라고 잠깐 얘기해 준 거야. 그럼 얘는 12차식이니까 12차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12차식을 표현하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푸실 줄 아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이놈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풀 줄 아셔야 되고요. 주어진 이놈의 짝수차 상수항 포함 이놈의 개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짝수차의 개수의 합 풀 줄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홀수차의 개수의 합 요거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조금의 모든 개수의 합, 짝수차의 개수의 합, 홀수차의 개수의 합 풀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
모든 개수의 합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얘는 12차식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A12 더하기 A11 더하기 A10 더하기 A0 이렇게 표현되는 게 답일 것 같아. 자,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잘 봐. 얘를 전개한 게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전개식은 항등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겁니다. 전개식은 항등식이다. 이거는 뭐 얘기할 가치가 없어. 전개식은 항등식인 거야. 그럼 항등식은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서 상관없는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서 이 형태를 써내는 거예요. 그럼 x에 뭘 대입하면 이 형태가 나오니? 1. 그래서 x 1을 대입하면 답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자, 그래서 주어진 이 형태를 끄집어내기 위해선 x에 1을 대입해주면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요 놈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답은 뭐다? 1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짝수차의 개수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A12 더하기 A10 더하기 A8 더하기 A2 근데 상수항까지 포함이니까 A0까지 포함. 됐나요? 이건 어떻게 구하죠? 배우신 분들? 1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막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주어진 식이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1은 A12 더하기 A11 더하기 A0을 이렇게 나오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3의 6제곱이 되나요? 3의 6제곱은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A12 마이너스 A11 점점점 A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짝수차만을 구하고 싶어. 지금 요놈만을 구하고 싶다면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버리면 1 더하기 3의 6제곱이 9배의 A12 더하기 A10 더하기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구하려는 요놈의 답은 2분의 1 더하기 3의 16제곱이구나 이렇게 보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보세요. 홀수는 어떻게 하는데 이 둘을 빼버리면 되지. 이 둘을 뺀 다음에 그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바로 다 씁시다. 얘는 1 마이너스 3의 6제곱을 2로 나누면 답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하나의 문제를 푼 거거든요.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조금만 더 일반화해 봅시다. 할게요. 이 놈을 fx라고 한번 해볼까? fx.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fx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면 된다고?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f1을 구하라 이렇게 바로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고 f1을 구하라 못 구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나오고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못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걸 구하라 라고 하면은 오일 다 풀어. 왜? 이해도 안 하고 외워버리거든. 얘는 1대입하면 되게 말려 식으로. 그게 F이다라고 바로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짝수차 개수의 합을 구하라. 어떻게 구하면 될까? 1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한 걸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왜냐면 홀수차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음수가 되니까. 그럼 얘를 더해. 그럼 짝수차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를 2로 나눠서 이렇게 푸는 게 빠른 풀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홀수차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야죠. 그 다음에 걔를 2로 나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조금 크게 보여준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개념은 이런 쪽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될 거 이렇게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둘이 똑같다고 받아들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생각만큼 잘 안 돼. 지금은 돼. 근데 너네 다 알잖아. 칠판에서 하면은 오 괜찮아. 내가 시험에서 풀면은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 과정을 계속 괴리감을 계속 없애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뜬금없이 A2를 구하래. A0을 구하래. A11을 구하래. 이건 어떻게
될까? 문제에서 A형 구하래. 다 모르겠다. 이봐 대답 못하죠? 이 문제야 이 문제. A형 구하래. 대답 못한다. 선생님 다시 문제 바꿔볼게. 여기서 상수항 구하래. 답 뭐야? 1.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상수항. 이게 안 된다니까. A0 구하라고 하면은 못 구해. 근데 상수항 구하라고 하면 문제 개쉬운데? 1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이라고. 이거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요. 이리세요 무슨 말인지? 얘를 상수항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에서 A12 구하라. 선생님 저 모든 기술랑 짝수차랑 홀차밖에 안 배웠는데요? 저 뭐 안 배웠는데요? 그게 아니라 A12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어딨어? A12가 의미하는 게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뭐예요? 1이잖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이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뭘 못하는지 알아. 그래서 지금 얘기해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구하래. 뭐 구하라는 얘기야? 이차항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지. 걔는 좀 빡센 거야. 사실 그래서 이 세 개 문제 중 얘가 제일 빡센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차항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은 이런 게 6개가 있는 거야. 6개. 그럼 이거 6개에서 내가 이차항의 개수를 사실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2차랑 상수 뽑는 형태 있겠지. 1차랑 상수 뽑는 경우 있겠지. 이거의 경우의 수에서 똑같이 보여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답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요런 게 8개가 지금 전개되어 있으니까 여기 2차 하나 뽑았으면 0이라는 게 사실 몇 개 있을까? 7개 있겠지. 총 8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실제 이런 형태는 x제곱하고 상수 나오니까 x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 경우의 수 생각해봐. 그럼 2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가면 되니까 8가지 경우가 있겠다. 곱하기 8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얘는 1, 2개 있고 8개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해요? 8 곱하기 7. 그걸 2로 나눠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했으면 8C2 8개의 빈 공간이 있는데 2개만을 뽑아버리면 됩니다. 8C2 또는 8 곱하기 7 한 다음에 2 나눠줘야 됩니다.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8개의 공간이 있는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8군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7군데. 하지만 얘네가 자리 바뀌는 게 똑같아. 그거는 1하고 2가 다를 때는 8 곱하기 7이 맞거든. 1하고 2가 바뀌는 게 똑같기 때문에 2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놈 곱하기 8을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 그럼 실제 이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일까? 이렇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노트에 딱 써놓고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저거를 읽어나가기만 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얘들아 민한테 지울 거야. 사진 찍으세요. 지울 거야. 왜 찍었어? 이거 머리 치워. 자 얘들아 96번 얘기만 한번 해볼까요? 96번은 문제 보니까 뭐 구하래요? 짝수차 개수의 합을 구하래요. 맞습니까? 그럼 원래는 1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막 하면 되는데 지금 거기다가 1을 대입하면 96번 말로 하고 있습니다. 1 대입하면은 사실 모든 항의 개수가 안 나오지. 그럼 뭘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 2랑 그 다음 0 이렇게 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97번 한번 해볼까요? 직접 해봅니다. 97번. 여기 여러분들이 실제 봐야 할 내신 문제입니다.
2분 드릴게요. 별표 3개 쳐주세요. 쳤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걱정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배워 있을 줄 몰랐는데 선생님도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다. 앉았어? 자, 봅시다. 자, 이 문제 뭐냐면 5차 함계수, 4차 함계수, 3차 함계수, 1차 함계수 구하라는 문제예요. 요게 빠졌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그치? 또는 A, 2가 추가됐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그쵸?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인데 홀수차 개수에다가 이거 구하는 방법 알지? 그치? 여기에다가 A4를 구한다. 그럼 홀수차 개수는 얘를 fx라고 생각을 하면 저놈에다가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 어떻게 해야 홀수차가 나와? 빼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4차 개수, 요거의 개수를 풀어주는 문제가 된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선생님 저는 얘가 모든 항의 개수에서 A2만 쏙 빠졌다고 보였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모든 항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1을 대입한 거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잘한 거고 이렇게도 잘한 게 맞아.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길을 조금 택한 거지. 귀찮은 길.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보시면 F1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 빠르게 써주시니까 얘가 3의 제곱이네요. 1 나오고 3의 제곱 요거 9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기 연산 1단원의 파트에서 연습을 했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파트를 못하면 요거를 못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x제곱의 개수 찾아야 됩니다. 잘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자 그렇다면 안에서 그래요. 세제곱까지는 전개해도 상관이 없다. 됐습니까? 세제곱 전개하셔야죠. 그럼 세제곱 전개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b 더하기 3 a b 제곱 이렇게. 그리고 b의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전개해 주셔야 돼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공식 맞습니까? 그 다음에 x 더하기 2의 제곱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써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이거 곱하는 거고요.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2차와 상수를 곱하고 1차와 1차를 곱하고 상수와 2차를 곱하는 이런 형태밖에 없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2차랑 상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8 1차랑 1차를 곱하니까 24 상수랑 2차를 곱하니까 이렇게 답은 마이너스 25 x제곱.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5다. 이걸 빼는 거니까 답은 34 아닌가 보네요. 답이 없는데. 아, A 0도 있구나. A 지금 얘기하죠? A 0도 빼셔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럼 A 0은 상수니까 X에 뭐 대입하겠다?
0 대입하겠다. 그래서 여기 0 대입해 주시니까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4 다음 38 있어요? 네, 아주 4번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98번 유형이에요. 98번 유형이거든요. 이런 거 영향가 없어. 기본으로 빨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무슨 유형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는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본 거거든. 근데 지금 문제 한번 읽어봐. 모든 x가 아니라 모든 xy라고 나왔죠.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 이것만 달라.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만 달라. 자, 그러면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푸냐면 우리는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한 문자로 끝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풀어왔던 한 문자에 대하여 네임차선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문제 좀 빠르게 풀어보면 자, 얘가 모든 xy에 대한 항등식인데 나는 한 문자에 대해서 바꾸고 싶으니까 이 식을 활용해서 한 문자로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한 문자로 바꿔주시면 a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b 마이너스 4는 0. 근데 얘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정리. a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2 더하기 b. 그러면 a는 3, b는 마이너스 2 이러한 약간의 차이만 존재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문자 두 개인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지 이렇게 가는 거야. 문제에 대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쭉 넘어갑니다. 유형 8, 유형 7은 이게 책 잘못 만들었어요. 조립제법을 배우고 유형 7번이 나와야 되는데 조립제법이 저 유형 21인가 있거든? 전화해서 욕하세요. 책 잘못 만들었다고. 조립제법이 뭐라고. 자, 그래서 유형 7은 일단 건너뛰고요. 유형 8 갈 거고 유형 8은 별표 5개.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운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숙제는 어느 정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 뭐예요 물어보면 수상 병에들도 말을 잘 못하거든. 근데 기억해주는 게 좋아. 너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야? 라고 하면 말할 수 있지. 뒷변의 제곱은 나머지 제곱을 할 것 같다. 나머지 정리 말하면 뭘 못해.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기억하면 되는데 말 자체를 안 해.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1차식으로 하는 나머지를 자, 그럼 1차식으로 하는 나머지는 몇 차식? 0차식. 0차식을 뭐라 불러?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야. 1차식으로 하는 나머지 즉 상수항을 따라서 갈게요. 빠르게 구하는 정리. 요게 말로 하면 나머지 정리입니다. 1차식으로 하는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정리가 나머지 정리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직접 나눠서 보여야 돼. 그 귀찮은 작업. 땅 이렇게 해오는 거야. 이제 빠르게 구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fx라는 놈이 있는데 내가 얘를 어떠한 놈으로 나눴어? 1차식이니까 x-알파 이렇게 1차식으로 잡은 겁니다. 또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잡은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거 아무 어떤 1차식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해볼까? 뭘 더 해? 두 개만 합시다. 이걸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그럼 갈게요. 이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르지? 검산식. 검산식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 항등식은 어떠한 x를 대입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내 목표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뭘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는 것 같아? 알파. 즉 얘가 0이 되는 x를 대입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놈의 나머지는 r은 f 알파다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자 그럼 이놈의 나머지는 x에다 뭘 대입하면 될까?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0이 되는 걸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머지는 f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나머지 정리를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말로까지 한번 써봅시다.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f 알파다. 얘가 나머지 정리입니다.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봐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훈련. 간단히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는 훈련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써주셔야 돼요. 간단히 표현하는 훈련을 하자. 실제 유형 8번에다가도 간단히 표현하는 훈련 써놔. 자, 어떤 훈련 하셔야 되냐면 얘를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걸로 나온 나머지는 뭐라고? 얘가 0이 되는 애를 대입하면 된다. 이걸 가지고 바로바로 f-1은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까?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거는 뭐다? f1이다. 이 연습부터 제발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 너무 쉬워. 다 잘라, 다 날려. 자, f-1이 1이래. 그럼 무슨 값이 나와? A값 나오겠죠? 그럼 A값 나오니까 F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이게 일단 나머지 정리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는 훈련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심하게 여기까지 하자.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 그때 검산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시 간단히 썼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는 검산식을 활용한다. 이거 계속 선생님이 강조할 거거든. 고에 계신 분들까지 머릿속에 박히시면 돼요. 시험 볼 때도 안 풀리네. 검산식인가? 이렇게 계속 노력할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봐봐. 지금 110번부터 115번까지 문제 쩌라기 읽고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것부터 연습하세요. 110번부터 115번까지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그것만 연습합니다. (111) 딱 본 순간 아 F3은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들아 112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들이 또 이 동네는 서술형도 되게 감점이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술형 감점에서 충분히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딱 보면은 문제 맥히면 뭐냐면 얘로 나눈 나머지랑 얘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같대. 근데 그냥 맨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면 감점.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하지? 이놈의 F가 뭐야? F가 없잖아. 얘를 fx라 하자 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f1과 f2가 똑같다. 그리고 풀면 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무조건 f가 아니라는 얘기야. 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말이.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런 연습을 115번까지 조금 해주시면 너무 쉬워요. 115번까지. 정말 빨리 푸셔야 돼요. 그러면 잘 하시면 돼요. 116, 117, 118, 19 그게 좀 별론데 아니?
털고 더 어려운 문제 아니면 선생님이 봤을 때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계속 추가적으로 힌트 나갈 거거든요. 자, 121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1번 문제 볼게요. 121번. 자, 조문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2차식이니까. 나머지 정리에 빠지지 마시고 직접 나눠서 구하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거랑 아래 있는 놈을 fx라고 하면 거기다 1을 대입한 게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헷갈리지 말고 자 122번 혹시 모르니까 빨리 풀어보세요. 122번. 자 봅시다. fx를 x-4로 넣는 나머지가 13이다. 얘는 x4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x-4로 넣은 나머지는 얘를 내가 qx라고 잡아버리면 q4인 거지. 여기다가 서를 대입해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여기다가 서를 f4가 13이니까 답은 26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거는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셔서 저렇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 (130번) 갈게요. 130번.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나머지 정리에 너무 심취하면 1차식으로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지금 요식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는 얘가 x-4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를 보면은 4도 대입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이유는 검산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P4랑 P-2를 구할 수 있는 식이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4를 대입하면 실제 여기가 4를 대입하니까 1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P-2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지워지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다. 이 말 자체가. 따라옵니까? 자 그럼 이때 P2x를 x 더하기 1로 나온 나머지는 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P-2를 물어보고 있으니 P-2가 마이너스 4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된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136번 풀어볼까요? 136번. 자연수의 나머지를 물어봤어. 자연수의 나눗셈을 물어봤어. 맞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항식의 나눗셈이니까 저 자연수의 나눗셈을 다항식의 나눗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배운 건 심지어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가 뭐였냐면
1차 넣은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거든. 그럼 이 문제 핵심은 뭐냐면 얘를 1차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단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자. 내가 내 마음대로 2019라는 거를 x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얘는 x의 10제곱을 얘 뭐라고 해요? x 마이너스 1로 넣은 나머지를 곱히는 거야. 그럼 답은 뭐야? 얘를 fx라고 잡아버리면 답은 f1이니까 1 이렇게 푸는 게 답입니다. 1이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좀 바꿔볼게요. 이거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x의 10제곱을 뭐로 나눈 거? x 플러스 1로 나눈 거. 그럼 나머지 뭐야? 마이너스 대입한 있네? 아씨 문제 많아. 얘가 노린 게 아니야. 내가 노린 건 이거야. 답 마이너스 1 맞아 틀려? 틀려요. 왜요? 음수는 안 됩니다.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지금은 자연수의 나머지를 물어봤고 자연수의 나머지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많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실제 답은 뭘까? 2020으로 나눈 거니까 얘 여기서 막 2020을 다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답은 2019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니까 그래서 136에서 139까지가 너무 쉬운 너무 똑같은 유형만 나왔거든. 선생님이 다른 유형의 문제 좀 더 심한 문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봅니다. 써보세요. 3의 59제곱을 80으로 넣은 나머지 저런 문제 백날 천날 풀어보세요. 이 문제가 풀리나? 안 풀리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핵심이 뭐였냐면 얘를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바꾼다. 맞나요? 더 나아가서 얘를 몇 차식으로 만들겠다? 1차식으로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 더 나아가서 얘하고 얘의 연관성까지 딱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거든. 그럼 봐봐 내 목표는 여기를 1차식으로 만드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얘하고 얘의 연관성을 끄져내려고 했더니 쟤처럼 쉽게 안 보여요. 맞나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 3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3의 거듭제곱으로 얘를 최대한 항상 어거지로 그냥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 거야. 그럼 81이라는 애가 3의 몇 제곱? 4제곱. 맞습니까? 그래서 3의 4제곱을 즉 81을 x로 잡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왜? 둘의 연관성을 끄집어내면서 얘를 최대한 1차식으로 표현할 거거든.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보이냐면 3의 59제곱이라는 놈은 3의 4제곱으로 열심히 표현을 하면은 3의 4제곱에 14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을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놈을 80으로 나눈 나머지 3의 80 이렇게 나머지 뭐라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3의 4제곱을 x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x를 대입하면 27x의 14제곱을 맞습니까? 뭐로 나눈 거?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따라해요. 이거 왜냐 뭐 대입하면 답이다? 1 대입하면 답이거든. 27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27에 뭐 x 나온 거예요? 아 27은 여기가 x의 14제곱 여기가 찌꺼기가 27이에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x로 표현이 사실은 잘 안 된다는 거지. 이 대가리 무슨 말이지? 이렇게 따라오면 돼요. 자, 145번. 선생님 이렇게 넘기다가 문제에 노란색 줄이 쳐져 있는 거를 처음 봤는데 목색 예수의 합 빗줄 막 쳐져 있죠? 몇 줄이요? 145번. 145번에 목색 예수의 합 보면 여기 막 노란색 색칠되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목색 예수의 합. 왜 문제 달라? 145번. 맞지? 목색 예수의 합 어떻게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냐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어떻게 읽냐는 거야. 모든 항의 개수의 합 아까 어떻게 읽었죠? 1 대 2 저거는 Q1이라고 읽어주셔요. 이해될까요? 왜냐면 우리가 몫을 QS라고 잡고 있으니까 몫의 개수의 합 보이는 순간 Q1을 구하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Q1을 구하라 라고 하면 정답률이 7, 80%, 몫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정답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 문제는 Q1을 구하라라고 우리가 깔끔하게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52번) 여기는 똑같은 문제를 너무 많이 나왔다. 선생님 이게 당분간 좀 투덜투덜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세요. 자 152번 한번 풀어볼까요? 152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조금 필기를 해놓을 건데 뭐라고 필기했냐면 나머지를 한 번에 구할 수 없을 때 라고 얘기할게요. 구할 수 없을 때 나머지를 한 번에 구할 수 없을 때 라는 정말 커다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 이때는 나머지를 차수를 고려하여 표현 해본다 이 생각을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나머지를 한 번에 구할 수 없을 때 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문제 풀다가 막혔네 그때 나머지 차수를 고려해서 한번 표현해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그냥 계속 갖게끔 공부하는 거야 얘들아. 자 가볼게. 문제에서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첫 번째 방법 얘를 이걸로 직접 나누면서 나머지를 구하면 된다. 난 한 놈만 펜다.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얘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몇 차여야 돼? 1차? 땡 1차 이하 상수 되는 거야. 3차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 2차 이하. 그럼 봐봐 얘들아 1차식의 표현 어떻게 하죠? 1차식 표현? 이렇게 하죠. 2차식 표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질문! 2차 이하 표현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A가 0이면 1차가 표현이 됩니다.
b가 0이면 상수가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1차 이하가 정답이고 1차 이하의 표현 방법을 그냥 1차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일단 문제 푸는 첫 스타트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문자가 몇 개로 보여요? 2개. 그러니까 식을 2개를 끄집어내야 돼. 식 2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걸 보니까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의심해가 되니까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식 2개가 나오고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 주시면 2는 a 더하기 b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r1 이렇게 하는 순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r1을 읽으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럼 2개 더해버리니까 b는 2고 a는 0이 나와버리니까 여기가 0x 더하기 2 답은 나머지는 2였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이해될까요? 자, 넘어가서 158번 별표 5개 158번 별표 5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정리를 이전에 공부할 때 조금 제대로 공부를 한 거야. 158번을 내가 푼다면 다 확인해 보세요. 뒤에 빠른 생각이 있어요. 성원이 갔다 오세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고 나머지 2x 더하기 4다 여기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식을 반 여기까지 대입하는데 대입이 안 돼. 이렇게 대입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거든. 그럼 생각하는 거야. 대입이 안 된다면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그럼 얘는 그냥 f1은 0이다 이렇게 쓰는 게 보기는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봐봐. 내가 풀 문제는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 나머지를 rx 이렇게 쓰기보다는 차수를 고려하여 3차로 나눴지. 그럼 나머지는 몇 차? 2차 이하. 그래서 여기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볼게. 내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활용을 해야 돼. 1을 대입한다고 한들 어차피 얘가 바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요 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보자. 얘가 어떻게 읽히냐면 fx를 x제곱 더하기로 나눠서 나머지가 2x 더하기 4래. 혹시 몰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줄게.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x 더하기 4다라고 읽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얘를 여기다가 바로 한번 읽어볼 거야. fx 즉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앞에까지 얘기하면 얘는 나누어 떨어지죠. 왜냐면 여기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가 얘인가? 아니지. 왜? 어떻게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2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fx 즉 얘를 이걸 나눠서 나머지가 2x 더하기 4여야 돼. 근데 얘는 아직은 덜 나눠져 있다는 거지.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마저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를 이걸 나눌 때 방법이 두 가지. 직접 나누던지 2차를 2차 나눴으니까 여기 몇 차 따라와야 돼? 상수. 그 상수는 뭐다? 최고차항 계수 a가 따라와야 된다. 따라옵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나머지가 뭐라고? 2x 더하기 4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정확히 이해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가보자. fx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2x 더하기 4야. 요 위에 걸 읽어보니까. 얘를 이걸로 한번 나눠보겠다. 근데 이 나눠 떨어져. 그럼 나머지가 얘야? 아니야. 어떻게 2차 나누는 나머지가 2차야. 덜 나눠졌기 때문에 마저 나눠야 된다. 마저 x제곱 더하기로 나눴더니 몫은 a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가 뭐가 올 텐데 걔가 2x 더하기 4다라는 원리인 거야. 되니? 그래서 주어진 얘를 이렇게 바꿔버렸어. 문자가 몇 개 남았니? 한 개 남았지. 그 문창하는 식이 몇 개 필요하다? 한 개. 그 식이 어디 있는 거야? 따라올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이제 F1은 1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다 날라가요. 1 대입하세요. 2a 더하기 6이 0이다. a는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것이 나머지다. 이 원리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선생님이 테스트로 확인할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 5개짜리였어요. 자, 쉬었다 합시다. 거의 끝났네. 그냥 무엇입니까? 원래하다. 네. 쉬었다 할 건데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치? 여기서 그냥 핸드폰하고 한 5, 6분 정도 쉬었다가 선생님 그냥 시작할게요. 화장실 버릴 거잖아. 실시간 숙제. 지원해주는 만큼 진짜 이거 하는 거 우리 83에 가서 진짜로? 아, 나 그럼 엄마랑 이거 얼마
근데 너는 소유하지 않는 건 말하지만 너는 하는 거. 학원 맨날 하는 이런 샷발을 뭐 하냐? 영수 만들어. 나는 다. 아니 근데 내 새끼가 영이 아니 그거는 해야 돼. 그거 내가 쌤 어떤지 내일 알려줄게. 내일 알려줄게. 안 맛있다. 여자 쌤이었나? 아 몰라 나 안 해봤어. 예쁜 여자 쌤. 아니 이거 바뀐. 아 8시 아 아니 나 근데 친구가 많이 진짜 와. 내가 국어 쌤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아니야. 겁나 젊은 여자 쌤. 뭐? 아니 그거는 3학년 때도 월세 또 따로 있지 않아? 달라? 제이쌤 뭔지 모르겠어. 왜 나? 그런 얘기 안 해. 너 모르는지 아니 제이쌤 우리 학기다 이런. 9.4 있잖아. 아 죽일지 너 그냥 안 해줘도 너네 도라에몽이 먹는. 알아. 그래 그거 약간 같이. 그거 되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학교기가 아니고.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음식술에다가 비유를 해버리네 살아있는 걸로 만든 거야. 아니 근데 쌤 너무 도라에몽 닮았어 아 자기는 주먹 튕기래 도라에몽 아나네 새끼는 그냥 야. 별로야 나도 요거 한 번밖에 없어. 네 예전에 야! 아, 뭔 소리야, 빨리. 아니라고. 제가 그냥 뼈다귀. 아니라고. 아, 잠깐, 싫어. 얘들 많은. 잘나네. 안 싫은데. 아니, 누굴 좋아하는지 알잖아. 수빈이도 원래 알잖아.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래, 저 먹을 수 있으니까 얘기 안 먹으면 사람이. 나 때문이라고? 순창에서 순창역에서 때문에 아니 잘생겼어 왜 가봐요? 이기세요. 마스크 쓰자고 내가 사실 박주현 쌤이 일반이 나와. 학교에서 잘생겼잖아. 거기 아 맛있겠어. 그때 안경 먹었을 때 졸라 잘생겼어. 나 지원 나쁜 점 아니야. 왜 사람 되게 좋아하는 자, 얘들아, 할게요. 영상을 안 끊어놔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한 거 뭔지 몰라서 바꾸고 왔어요. 왜 우리? 안 끊었네. 착각한 거? 아니야. 들어갔습니다. 할 거야? 얘들아, 일단 과제는 왜요? 지금 번호가 부담돼요? 네. 과제는 177번까지입니다. 177. 이봐요, 여러분들. 토요일까지죠. 좋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뭐해요? 수업 연습해요. 뭘 연습해요? 노래 연습. 안 놀아요? 네. 비디오 보고 자습하고 안 놀아요? 찬송가 연습해요? 얘들아, 과제 117번까지 고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세 문제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과제는 정확히 말하면 177까지 플러스 세 문제. 왜냐면 177보다는 180이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근데 쌤 선생님이 어차피 같이 해줄 거야. 근데 얘들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칠판에서 푼 거는 제가 푼 거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풀이 이해가 동그라미 신학생들 갖고 있어요. 진짜 미친 거야 얘들아. 궁금하면 말하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풀고 막히면 영상 다시 보면서 정리하고 이래죠. 자 198, 199, 200 풀어봅니다. 들어줘요. 첫 번째 문제 푼 사람 꽤 되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볼게요. 자 일단 얘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항등식. 항등식?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게 왜 항등식이지? 땡. 항등식은 xy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xy에 대한 항등식.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는 k. 정답. 상수가 일정한 값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는 k, k는 상수, 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될까요? 자 근데 지금 xy 관계없다는 얘기는 xy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두 개에 대한 항등식은 한 문자로 통일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문자 통일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수 비교나 여러 가지 형태를 또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수 잡았고 양쪽에다가 x 더하기 3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근데 xy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 그러면 a는 뭐고? k고 b는 뭐고? 0이고 여기에 0y가 있는 거고 6이 뭐다? 3k가 그래서 k는 이어서 a는 2, b는 0, 얘가 다르다. 따라옵니까? 얘가 일단 첫 번째 풀입니다.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갈게요. 두 번째 풀이. 시험 풀입니다. 이건 서술형 풀이고요. 자, 보세요.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여기다 x 더하기 3 잡고 여기에다가 2x 더하기 6이라는 걸 좀 생각해보면 어때? 약분되지. 얘 무조건 일정한 값을 갖지.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둘이 배수관계에 있다라고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이 둘이 무조건 배수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가 배수관계가 안 돼 버리면 이 약분에서 이렇게 안 되어 버리면 x가 안 사라져서 x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여기 배수관계여야 되거든. 근데 여기가 6이고 얘가 3이야. 그럼 몇 배여야 된다는 얘기지? 2배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사실 그놈이 2x 더하기 6이어야 된다. a는 2, b는 0 저렇게 바로 끝난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배수 관계다라고까지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199번 해보세요. 다 풀었어요. 수상 좀 하네요. 수상 무슨 교재로까지 있는데? 쌤 B밖에 안 했어요? 좋구나. 풀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문제 보니까 일단 x의 10제곱은 x-2로 나누기 몫이 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쫄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구차식의 표현이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겁먹지 마세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x의 10제곱을 실제로 내가 x-2로 나누면 몫을 보통 우리가 qx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qx만 있는 상황입니다. 됐니? 그래 놓고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의 대다수가 왜 못 푸냐면 나누면 나머지가 존재하겠지.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거든. 안 구해놓으면 못 푼다. 안 구했는데 풀었어. 그건 좀 이상한 거야. 좀 안 이상할 수도 있는데 가끔은 이상한 경우가 발생이 될 거야. 다시 나머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를 구하면 얘가 지금 1차기 때문에 나머지가 깔끔히 나오겠지. 뭐가 나와? 여기다 대입하니까 2의 10제곱 일단 이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몫을 qx라고 했는데 그놈에 대해서 홀수처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놈에다가 1 대입하고 요놈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를 빼버린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럼 내 목표는 q1하고 q-1의 차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럴까요? 자, 그럼 q1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뭘 대입할? 1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쓸게요. 왜냐면 다시 내 목표는 요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q1을 구하려면 당연히 1을 대입할 수밖에 없고 q-1을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해 주시면 1은 마이너스 q1 더하기
2의 10제곱 그래서 Q1은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이 1은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10제곱 따라옵니까? 그래서 Q 마이너스 1은 이거 Q 마이너스 1 넘깁시다. 그럼 3배의 Q 마이너스 1이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오고요. 이거를 3으로 나누면 Q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요거를 빼달래요. 여기서 이거 빼달래요.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의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그냥 1의 2의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 빼. 그러면 얘는 3분의 2의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2의 10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오는 거니까. 이해될까요? 그거의 절반. 그럼 우리 답은 3분의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안 구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뭐냐면 구할 수 있는 거는 구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구하면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요. 이 문제가 사실은 문제를 낮춰서 많이 나오거든. 어떻게 낮추냐면은 1. 나머지를 구하라. 2. 이걸 구하라. 그러면 정답률이 올라가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어. 그럼 나머지를 구하라는 말 자체를 생략하고 이걸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사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기본서를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다시 풀고 싶거나 내가 갑자기 이 다섯 미래한 거 마음에 안 드네. 독학하고 싶네. 혼자 독학하려고 문제를 딱 풀어. 그러면 그때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2, 3 풀면 망해요. 제 기분에 3번 바로 푸시면 돼요. 혹시 공부한다면 혼자.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1, 2, 3 푸는 거는 개념 때나 이렇게 푸는 거고 학교 시험 대비할 때는 무조건 바로 3번 푸시는 거고. 무슨 말인지 보시죠. 199번의 답이었고요. 자, 200번 갑니다. 200번. 선생님은 시험에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만 내요. 혼자 공부하다가 이건 안 되겠지 하면서 넘어가죠? 그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공부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 없어요. 네. 80문제 플러스 얘는 또 혹시 사진만 찍고 나중에 봐야지 진짜 보는 사람 못 봤어요? 미리 개념 노트에 옮겨 놓으셔야 돼요. 알겠나요? 나중에 옮겨야지. 미안한데 나중에 옮길 때쯤 되지? 기억 안 나. 수업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자, 200번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중3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 여기 이 밖으로 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끄덕끄덕 문제.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이게 몇 제곱? 이렇게 나와야죠. 맞습니까? 얘가 2의 x-4의 세제곱의 형태고 이렇게 분배되니까 2의 세제곱의 x-4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따라오니? 자, 여기서 문제 보니까 18차 표현되어 있고 8차, 10차, 12차 요 앞에 A0, A2, A4 있으면 참 좋은데 없는 문제인 거지. 그러면 생각하는 거라고. A0, A2, A4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 또는 걔네가 혹시 특수한 경우가 아닐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보세요. 주어진 이 식이 사실은 x로 묶여요.
여기가 x로 묶여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6제곱 이렇게 생긴 상황이거든 사실은. 그러면 얘는 x의 6제곱 나오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6제곱 이렇게 보이면 봐봐. 요거를 전개하고 어차피 x6을 곱하지. 그러면 5차, 4차, 3차 이런 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 전개하고 6차를 곱해버리면 가장 작은 차수가 이미 6차라는 얘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결론이 뭐냐면 얘는 가장 작은 차수가 6차이기 때문에 A0도 0이고 A1도 0이고 A5도 0이 된다는 겁니다. 5차까지는 전부 다 0에다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봐버릴 수 있냐면 얘를 일단 쉽게 구하려면 당연히 짝수차의 합이다라고 먼저 읽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얘를 짝수차의 합이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해하는 얘는 뭐다? 0이었다. A6이라는 건 따로 구해서 다시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의 형태를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겁니다. 왜냐면 얘를 구하려면 다시 짝수차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A2, A4, A6을 떠올렸어요. 근데 A하고 A4는 실제 뭐다? 0이다. 그럼 A6만을 빼주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면 됩니다. 주어진 이 식을 내가 fx라고 하면 요놈의 짝수차의 합의 형태를 얻기 위해선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더한 다음에 1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 다음 여기에서 6차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자, 그럼 6차, 여기서 6차의 개수는 여기 상수를 곱한 다음에 상수 구한 다음에 6차를 곱하면 되는 거지. 상수 뭐 나와요? 마이너스 2의 6제곱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차의 개수는 2의 6제곱일 겁니다. 따라옵니까? 상수에다가 얘를 곱해야지 6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 자 1 대입하니까 0이네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네요. 2의 6제곱 나오죠. 그러면 약분돼서 얘가 2의 5제곱이고 2의 5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답은 마이너스 32 얘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오늘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를 조금 잘 보면 얘들아 개념을 설명할 때 정말 꼼꼼히 설명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실제 우리가 푼 문제들이 전부 다 개념하에 풀려요. 왜냐면 표현을 보니까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풀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로 갈 때 고민해야 될 거는 개념은 알겠는데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네. 안 풀리면 왜 안 풀렸는지를 고민해서 그거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공부를 여태까지 혹시 외워서만 하신 분들은 고등부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아시겠나요?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그렇다고 집에 보내도